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9시 뉴스. 네, 오늘 9월 1일 첫날이죠.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그러면 다음 달이 10월인데 이제 콘서트가 바짝 다가오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 슈퍼문이라고 보셨습니까? 오늘 그 달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또 비밀이 담겨 있고 해서 제가 달 얘기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우선은 제가 찍은 달은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한 분이 이렇게 달을 또 보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은 기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찍었죠. 요즘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줌 기능도 워낙 세갖고 여기까지 찍으셨더라고요. 네. 어제 못 보셨다면은 앞으로 14년 뒤에 다시 볼 수 있는 큰 달이라고 합니다. 뭐 슈퍼문이 보니까는 달과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제였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사진을 잘 찍는 중앙일보 우리 기자님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 프리랜서 김성태 기자님이 찍은 건데요. 이게 어딘가 봤더니만은 대전이었습니다. 이분이 대전 오셨는가 봐요. 어제 대전시 상공에 떠 있는 달을 찍었는데, 요 뒤에 이 그림 배경은 대전의 그 유명한 이렇게 생긴 그 뭐라고 표현하더라, 저거를 시립미술관인가 아니면 예술의 전당인가 그 꼭대기 처마 끝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이런 달도 있었고요. 우선 달 얘기에 이번 놓치면 14년 뒤에나 본다고 하는 그 달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달이고, 이 달은 경기도 고양 그 일산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달을 감상하는 모습을 연합뉴스 기자님이 찍으신 것 같아요. 이런 달도 있고요. 와, 이 달은 크네요, 그죠? 이 달은 신한은행 그 LG 트윈스하고 두산 베어스 경기가 열리는 잠실 야구장에서 바라본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멋있죠? 또 이것은 광주 서구 쌍촌동 이 동쪽 하늘 슈퍼문이 떠 있다 하면서 연합뉴스 기자님이 촬영한 건데, 요 앞에 대나무 숲이 살짝 있는 것이 좀 멋있네요, 그죠? 네, 이런 달도 있고. 와, 이 달은 외국 달입니다. 네, 같은 달이지만은 캐나다 토론토의 이 CN 타워라고 있는데요. 이 CN 타워 바로 옆에 CN 타워를 배경으로 해서 슈퍼문을 촬영한 달입니다. 그렇죠? CN 타워 옆에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니까는 지구와 달과 지구의 거리가 약 한 36만 7천 킬로미터. 약 35만 7천 킬로미터. 근데 평균 38만 킬로미터인데 달과 지구의 사이가, 어제 달이 35만 7천 제곱 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보름달보다도 한 14% 밝게는 30%가 더 밝게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달을 보러 나갔던가 봐요. 이렇게 크게 더. 이건 터키 이스탄불 모스크를 배경으로 달이 떠 있는 모습도 촬영했고요. 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제 이 슈퍼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달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임영웅님 이번 콘서트 티저 영상에 나왔던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구를 우리가 느낌이 갔는데, 뭐 지구나 달이나 어떻게 보면 우주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지구나 달이나 별이나 간에
우주 속에 있는 건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이런 그 티저 영상이 번뜩 이 슈퍼문하고 연결이 되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왠지 우주 얘기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하도 우리 궤도님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 영웅님을 통해서 별과 지구와 우주와 우주선, 나, 영웅시대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왠지 어젯밤에 그 봤던 슈퍼문은 예사롭지 않은 슈퍼문이었습니다. 뭐 이게 카나다에 있는 달이든 뭐 우리 광주 광역시에서 있는 달이든 이거는 서울에 두산 베어스하고 LG 트윈스에 있는 야구장에 있는 달이든 어떤 달이든 간에 영웅님의 그 뭐였죠 콘서트 티저 영상에 그 달과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과 연결되다 보니까는 이 모습, 이 모습이 하늘에만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내려왔을 때 이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콘서트장이잖아요. 자, 오늘 콘서트장 얘기부터 먼저 한번 꺼내볼까요? 이거 보시죠.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UFO 모양의 무대를 연출할까? 혹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짙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냐면은 최근에 그 LA에서 그 케이콘이라는 것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케이콘이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캡처를 떠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케이팝의 콘서트를 합쳐서 이제 케이콘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다시피 좌우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거기 안에서 이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멀리서 보는 사람은 잘 안 보이니까는 큰 화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큰 화면이 위에 붙어 있는 게 위에 이렇게 이런 무대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영웅님의 이 우주선 같은 이 모양, 영웅님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에만 떠 있는 게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더더욱이나 어젯밤에 본 그 뭐라 그러지? 어젯밤에 본 이 슈퍼문이 남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9월 1일이니까 정말로 콘서트는 이번 달 중에서는 보나마나 콘서트 티켓팅이 이루어져야 돼. 이번 달에 될 일이 많습니다. 우선은 콘서트 티켓 오픈이 돼서 콘서트 티켓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신곡이 나올 겁니다. 신곡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신곡과 함께 콘서트 티켓팅이 돼야지 다음 달 10월 달에 임영웅님 콘서트가 짠하고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건내창해야 되는데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온 걸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이건가? 그거를 제가 안 올려놓으셨군요. 요거? 네. 저는 천신만고 끝에 부산 창원이 됐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그 뒤로 한 번도 못하고 각종 응원 굿즈는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답니다. 올해는 꼭 보고 싶은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쌤 건강하시고 올해 열심히 희망을 갖고 한 번 더 도전해 볼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네. 오구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듣고 제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과연 드디어 영웅이 온다. 온몸에 세포가 소용돌이 치는 것 같습니다. 티켓 못 구해서 애태워보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네요. 나의 우주여 히어로, 콘서트 못 간다 해도 존재만으로 행복합니다. 오구쌤 벅차서 그냥 몇 자 표현했습니다. 아 진짜 이 말이 많은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벌떡 일어날 마음이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온몸에 이 세포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티켓을 뭐 못 구해서 애를 태우시기도 하고, 또 티켓을 구해서 가기도 하고, 뭐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다시 1년이 오다 보니까는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아무튼 콘서트 이야기하다가 이 지구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 달에 대한 어제 슈퍼문, 이게 대전에 있는 달이 왠지 멋있죠? 이 슈퍼문을 얘기하다가 지구를 얘기하다가 지금 방금 우리 임영웅님의 콘서트 모양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요즘 이렇게 만드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전후 좌우에서 360도에서 가운데 있는 우리 임영웅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콘서트장에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저 콘서트장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또 새로운 소식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달부터 얘기하니까 늦었는데, 어젯밤에 또 임영웅님의 연모를 누굽니까? 박지연님하고 이분은 누구예요? 아이고 저기 장구의 신 박서진님 두 분이 미스터 로또 방송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불렀던 연모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구독자님 가운데 저한테 캡처 떠서 보내주셨고요. 네. 요것도 말씀해달라고 해서 요것도 말씀드리고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구쌤님, 밤이 늦었습니다. 저희 부천 재래시장에 안성훈이라는 가수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찐팬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들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 반찬 가게에는 우리 부천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임영웅님 사진을 많이 갖다 드려서 그것을 반찬 가게에다 많이 영웅님 사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사진을 갖다 줘서 부착해 놨는데 안성훈님이 이 영웅님 사진을 들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서 내일이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6시 내 고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는 몰라요, 아직. 혹시 오늘 6시 내 고향 보실 때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우리 안성훈 가수가 우리 임영웅님 사진 들고 나오면은 또 촬영 좀 부탁합니다. 네. 아마 부럽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영웅이 형처럼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게 주인이 직접 말씀해 줬다고 하니까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꼭 뉴스가 6시 내 고향 보시면은 부천에 있는 어느 재래시장에 방문한 안성훈 님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렸던 가게가 임영웅 찐팬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6시 내 고향 PD님도 고맙다 할 겁니다. 영웅님이 거기에 있는 바람에 고맙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 시청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임영웅의 팬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고맙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임영웅님이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네. 제가 베트남 나트랑이라는 곳을 왔는데요. 이 나트랑이 요즘 베트남에서도 아주 핫한 여행지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나트랑이라는 곳을 왔는데 상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국민 가수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흘러 나오더라는 겁니다. 베트남 나트랑에 있는 한 상점에서 야 저분들이 지금 영웅님 노래를 알고 틀었나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더불어 읽어볼까요? 직원분한테 이 노래 누가 부르는지 아냐고 했더니만은 이 사람 노래 너무 좋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발음은 임영웅 비슷하게 내면서 이적의 다행이다 노래도 부르는 걸 봤다고 하면서 그렇죠. 임영웅님이 예전에 뽕숭아 학당에서 이정님 앞에서 다행이다 노래를 불렀었죠. 그때 이정님이 우리 어머니도 영웅님 팬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거를 봤군요. 이 사람 안다고 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베트남에까지 울 영웅님의 노래가 나오니 물건 살 생각은 안 하고 노래 따라 부른다고 딸들이 창피하다고 합니다. 뭐가 창피해요? 그죠? 창피하든 말든 주책 없이 직원분하고 수다 좀 떨었습니다. 젊은 남자분들이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네. 임영웅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마냥 행복하고 즐거웠네요. 오늘도 두서없이 내 기분 내었답니다. 네, 임영웅 오구티브 할배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나트랑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아직 여행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우리 오구티브 유튜버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면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되자면은 어떻게 찾나? 베트남의 하노이를 쳐볼까요? 네. 베트남의 하노이가 오전 6시네요. 지금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8시쯤에 7시쯤인가? 7시 막 넘어서 우리 오구TV를 현장에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 이렇게 해외 나가서도 너무 혼자 보기 아깝다, 감격스럽다, 감동이다 이런 장면들을 오구TV한테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내준 자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뉴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UFO 무대 기대가 되죠? 네, 아마 이번에 임영웅님 콘서트 무대는 진짜 어마어마한 연출이 되고 요즘 그런 연출은 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그 무대 연출 능력으로 충분히 다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임영웅님 진짜 이 콘서트 우주와 연결된 콘서트로 더 멋진 상상력을 발동한 이런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탑스타 뉴스에서요, 우리 장지우 기자님 늘 우리 임영웅 찐팬으로서 임영웅님에 대한 재미있는 소식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좀 지나간 얘기지만은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것으로 네, 우리 국민 가수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오늘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요, 임영웅님의 밴드 기타리스트 이성열 얘기 중에 밝혀진 이야기인데, 임영웅님이 무명 시절 당시 공연을 위해서 그 브라스 파트가 필요했는데 당시 의뢰할 돈이 없어갖고 어려웠을 때, 브라스 파트는 뭐냐면요, 관악기로 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악기가 브라스예요. 근데 그래서 브라스 밴드는 관악기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악기 파트가 들어가야지 그 녹음할 때 중요한데 돈이 없으니까는 이걸 누구한테 부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사정을 알고 당시에 무명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흔쾌히 도와줬던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연주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임영웅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맺은 인연, 한 번 맺은 은혜 2배, 3배, 10배로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영웅 님이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공연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대에 세션이 필요하고 키보드가 필요하고 브라스가 필요하고 기타가 필요하는데 브라스 파트에 그때 나 무명 시절에 나를 도와줬던 그 진짜 고마운 그분 어디 있는지 막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그분을 제가 보기엔 임영웅 님의 그 밴드로 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급 대우를 해주시면서 모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영웅 물고기 뮤직사에서는 임영웅의 무명 시절 공연에서 브라스 연주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도와준 그때 그 연주자를 백방으로 찾아서 임영웅 밴드에 합류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밴드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자기가 일할 공간이 생겼으니까 좋고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수의 뒤에 이 밴드로 참여한다는 것은 또 자부심이고요. 그래 되면 그분이 다른 데 가서 공연을 어디 가서 또 할 때도 나는 임영웅 그 밴드에 나 합류된 사람이야. 이 한마디로 그냥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TV는 사랑을 싣고 나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이게 임영웅과 특히 또 신정훈 대표 이건 사실 이 소속사에 또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정훈 대표와 임영웅님의 이 따뜻한 면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알려줬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네. 이것도 있네요. 인기가요 프로그램에 있던 PD 정익승 PD님의 또 이야기가 있었죠. 정익승 PD. 우선 이건 앞에 겁니다. 우리 가수가 이런 사람이다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던 정리된 겁니다. 임영웅님이 무명 시절에 이릅니다. 당시 공연을 위해서 브라스 파트가 필요했지만 세션을 의뢰할 돈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흔쾌히 브라스를 도와준 연주자가 있었죠. 임영웅님이 유명해진 이후 영웅이와 소속사는 예전에 그 브라스 연주자 도움을 준 그때 그 연주자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갖고 합류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임영웅님이 거기 시상식에 갔을 때 이제 보통 시상식 하기 직전에 보면은 잠깐 리허설을 합니다. 근데 리허설을 할 때 그때 방송국을 청소하는 미아원 어머니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청소를 하면서도 아이돌 거야 뭐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니까 미아원 어머니들도 영웅님을 좋아하는가 봐요. 임영웅님 노래할 때는 왠지 빗질하는 게 좀 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그때 영웅님이 그 담당 PD님한테 PD님 저분들 이 앞에서 좀 볼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땐 또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아내가 하나도 없어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앉아서 이분들이 볼 수 있게 배려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1층 1열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거는 방송에 나가지는 부분이 아니라 연습하는 리허설에 가는 건데 뭐 임영웅님은 리허설이나 실제 방송이나 똑같으니까는 멋진 공연을 보는 거죠. 그런 것도 거리두기를 시행되고 있어서 관객석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미아원 어머니들이 무대에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주고 고맙다라고 했었다라는 이야기.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 담당 PD가 어디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네, 이런 뉴스를 오늘 탑스타 뉴스의 장지우 기자님께서 오늘 8월 31일이죠. 어제 오후에 썼군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도 덕분에 이렇게 잘 읽었네요. 자, 또 다른 뉴스 볼까요? 네, 콘서트를 예고한 임영웅 유튜브 구독자 154만.
돌파했다라는 것이 어제 정식으로 이런 배너와 함께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은 뭐 어제 그저께 알았지만은 어제 이 뉴스가 나왔었고요. 또 요게 또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임영웅, 송가인 보컬 선생님 오빠 시대 출연 제자만 700명. 장우람이라는 분이 이제 있는데 이 MBN에서 8090 그 시절 노래를 부르는 오빠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곧 론칭이 되는가 봅니다. 이게 10월 달에 론칭이 되는데 여기 출연자 중에서 또 우리 임영웅님 보컬 트레이닝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임영웅님을 가르쳐준 선생님들 보면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영진님, 그 경북대학교 겸임교수로 오셨던 영진님, 그 다음에 정동환님, 정동환님이 이제 오시죠 보통. 그렇게 왔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있는데 제자만 700명이라고 하고 임영웅, 송가인까지 가르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추측한 데는 미스터 트롯 아니면 미스 트롯 이 미스터 트롯 그 경연할 때 그 보컬을 봐주고 그 경연자들이 선곡을 했을 때 그 보컬을 봐주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데 어떻게 할지는 한번 그때 가봐야 되겠어요. 보니까는 임영웅과 송가인 가르친 것을 비롯해서 뭐 그동안에 보니까 700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손태진, 박재정, 바바, 홍지은, 양지은, 김태연 이렇게 나오는 고우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가든 간에 임영웅님이 결국 스승님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이다라는 사자성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임영웅님이 얼등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뭐 보컬 선생님들이나 또 대학교에서 가르쳐준 우리 정동환님이나 영진님도 임영웅님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자기의 엄청 중요한 캐리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학교 가서 가르칠 때 임영웅님이 학생이었다. 뭐 맞는 얘기죠. 이제 보석을 잘 발굴해 준 거죠. 자,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이 127주 연속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TMA 최애상 수상이 확정이 됐죠.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오는 걸 마지막으로 요걸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물망쭈꿈님이 보내준 자료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페넨스타 투표가 9월 초에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은 투표 아닙니다. 9월 10일부터인가 이렇게 투표가 되는데 지금은 등급을 올릴 타이밍이다. 9월 1, 2, 3, 4, 5, 6, 7, 8, 9까지는 등급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등급 올리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9월 10일까지 내 등급을 올려두면은 결정적인 투표할 때 여러분들 큰 힘을 발휘하니까는 이번에 요걸 좀 우리 물망주 꿈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캡처 떠서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빌보드 차트 모래알갱이 190이 있다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 차트에 올라간 지 벌써 10주 끌고 있는데 아마 임영웅님의 신곡이 나오면은 빌보드 차트 이제 100위권 안으로 충분히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 봅니다. 진짜 오늘은 슈퍼문부터 시작해서 임영웅님의 이 우주 이야기, 그 다음에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서의 무대 얘기까지 쭉 같이 나눠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시죠? 이제 중요한 건 내건 나청입니다. 나건 내청, 죄송합니다. 나건 내청.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뭐라 그러죠? 뭐 워낙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우리 팬분들의 댓글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뭐죠?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투표를 할 수 있고 티켓을 판매하게 하자. 또 아니면은 이 지역별로 좀 나눠서 못 가신 분들 한 번씩 꼭 갈 수 있게 좀 해주자. 뭐 이렇게 제가 쪼크를 했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게 말이나 되냐라고 많이 혼냈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제가 어제 그만큼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고 싶다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전하려다 보니까는 조금 제가 오바가 됐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죄송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많은 팬분들이 갈 수 있게 하되 그래도 꼭 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게 할까? 저도 지금 신경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의 그런 고민들을 제가 풀어드리는 노력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무튼 제가 조금 오바된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운하셨다면요. 너그럽게 오구할배가 조금 푼숙기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임영웅 고맙다. 오늘은 고맙다라고 해주시죠. 왜냐? 우리 곁에 와서 고맙고 또 콘서트 열어줘서 고맙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임영웅 고맙다라는 글자를 쓰는 걸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행 네 감사합니다. 네.